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이런 곳에 글을 쓰기엔 조금 나이가 어린가 싶은 생각이 들어 사연을 적기까지 정말 여러 번 망설였어요.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예전에 비해 폭넓어졌다 보니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나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에는 많이 공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결혼에 있어서는 인생 선배님들이 많은 이곳에 글을 올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연 적어주신 분들을 보니 이미 결혼 N년 차인 분들도 많으시고 손주까지 있으신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겪은 일은 조금 하찮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내 친구 혹은 내 딸, 내 손녀가 겪은 일이라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요. 20대가 끝나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20대 끝자락에 짝을 만나 100년 가약을 맺고 30대부터는 제 의지를 이룬 새 울타리에서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제게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탈출구를 찾았던 것 중 하나가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많이 싸우셨고 집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지치는 마음에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독립을 꿈꿨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라고들 하던데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저를 공부 쪽으로 밀어줄, 사교육시켜줄 돈도 없었고 저 또한 공부에 크게 흥미가 없다 보니 그쪽으로는 잘 안 되겠다는 판단이 진작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용돈은 직접 벌어 쓰고자 하는 취지로 고등학생 때부터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프랑스 디저트를 공부하신 사장님이 계시는 디저트 전문 카페였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용돈벌이 목적으로 다녔지만 가게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드는 사장님을 볼 때마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날은 가끔 사장님께서 일하는 걸 멍하니 구경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사장님께서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너도 빵 만드는데 관심이 있어 보인다. 아, 사장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요. 전문적이시고 부러워요. 그럼 너도 배워볼래? 네? 제가요? 너 하고 싶은 거 없어서 고민이라며. 나한테 배워서 내 밑에서 일 좀 하든지. 그래도 돼요? 가르쳐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나도 제자를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었으니까. 대신 나도 공짜로 가르쳐주겠다는 건 아니야. 내 밑에서 적어도 5년은 일해라. 그럼 다 가르쳐줄게. 당연하죠. 가르쳐주신다는데 뭐든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사장님의 제안이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 내려온 한 줄기 구원의 빛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장님께서 제 구체적인 사연을 묻진 않으셨지만 매번 싸우는 엄마 아빠를 말리다가 등 터지는 날이 많아서 종종 입술이나 얼굴에 멍이 지거나 팔뚝에 상처를 달고 출근했기에 제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는 꿰뚫어 보고 계신 듯 했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도 늘 없다고만 하니 제가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사장님의 그 따뜻한 오지랖 덕분에 그때부터 제 인생에 목표가 생겼죠. 사장님께 일을 열심히 배워서 언젠가는 제 가게를 차리는 거였어요. 사장님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기초적인 베이킹부터 직접 유학까지 다녀와서 배운 기술들까지 아낌없이 제게 퍼부어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예 무보수로 일을 해드리고 싶은 지경이었지만 사장님이 그러면 너무 허덕이지 않냐고 배려해 주셔서 받던 시급의 절반값은 꼬박꼬박 쳐주셨어요. 수업료로 치더라도
너무 싼 가격이었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제빵은 제게 너무나도 적성이었어요. 빵 굽는 냄새가 배어있는 공기의 달콤함도 좋았고, 집중을 하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날아가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일이 제겐 너무나도 즐겁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사장님은 제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정말 저도 제 가게 같은 마음으로 일했어요. 가게에 애정을 갖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SNS 홍보법도 그때 트렌드에 맞게 알려드리면서 가게는 더더욱 잘 되었죠. 그렇게 제가 26살쯤 되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독립을 제안하셨어요. 네가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한 나이가 18이었으니까 벌써 8년이나 같이 일을 했다. 그중에 알바만 했던 기간을 빼도 벌써 6년이 넘었어. 남들은 대학교 갈 시간에 대학도 안 가고 열심히 배웠으니 이제는 독립을 하고도 남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아이, 아직 제가 독립하려면 멀었죠. 아직은 자금도 많이 부족하고. 자금은 네 퇴직금도 내가 챙겨줄 거고 그동안 보수 덜 받은 걸 내가 다 모아뒀으니 걱정 말고 보태 쓰렴. 나도 내 제자가 직접 차린 가게가 보고 싶어서 그래. 사장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덜 받고 일했던 알바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다 그대로 모아두셨더라고요. 거기다 생각지도 못했던 퇴직금까지 챙겨주시니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됐어요.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게 일찍은 아니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용기 내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생각한 건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빵집이었어요.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카페처럼 앉아서 먹고 갈 수 있는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기엔 세도 너무 비싸고 인건비도 들어서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동네 부근에 식사 대용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주력으로 팔면서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들을 팔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전략이 먹혔는지 아침 식사 대용으로 팔던 메뉴들이 잘 팔려서 주로 그걸로 매출을 냈는데 나중에는 단골 손님들이 회사에 입소문을 내주셨는지 제가 한두 가지씩 끼워 팔던 시그니처 메뉴들이나 디저트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인들 출근 시간대나 점심시간대에만 장사가 잘 됐었는데 나중에는 시그니처 빵과 디저트들이 인기가 더 많아져서 퇴근하고도 제 빵을 사가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점심시간대에 하루치 준비했던 빵이 소진되는 일도 종종 생기더군요. 야, 역시 내 제자가 만든 가게라 그런지 인기가 엄청나구만. 맨날 내 가게 옆에 차리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아주 우리 집이 큰일 났겠어. 헤이, 스승님 따라가려면 멀었죠. 저는 그래봤자 작은 구멍가게인데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손님들이 정말 맛만 보고 찾는 거니까. 아무튼 배울 때도 실력이 빨리 는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재능이 있네. 네가 잘된 모습 보니 참 좋다. 열심히 해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잊지 않고 언젠가 은혜 갚을게요, 스승님. 은혜는 무슨... 나도 어디 자랑하고 다닐 만한 제자가 필요해서 키운 거니까 허튼 생각 말고 그냥 잘 살아. 그게 은혜 갚는 거다. 말씀은 그렇게 나무라듯 하셨지만 가게를 둘러보시는 스승님은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저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이고 한 번도 제게 구체적인 집안 사정을 먼저 묻진 않으셨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말하게 되는 제 주변에 딱 한 분이는 진짜 어른이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애가 착하고 성실하긴 한데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에서 신경 써주지도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대로 컸다간 인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청소년 한번 쭉 알바생으로 쓰면서 가르쳐보자 싶었다고 하셨어요. 가게가 잘 될 때마다 스승님이 제일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 성공의 절반 이상이 스승님 덕분이었으니까요. 매출이 잘 나온 달은 생각날 때마다 선물도 보내고 퇴근하고 스승님네 카페에도 자주 놀러 갔어요.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스승님 뿐이었어요. 일이 잘 풀리기 전에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풀리게 할 수 있을까 집중하고 고민하느라 미처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주변에 제가 뭘 하는지 말하고 다녀도 관심을 안 주던 사람들이 관심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를 차리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져서 집을 나와 자취방을 구했는데 부모님은 그때부터 제가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제서야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그 알바하던 곳 사장한테 배워서 가게 차린 거냐? 엄마는 가게 차린 지가 언젠데 그런 걸 이제 물어보세요. 아니, 난 네가 알바나 하다가 헛된 꿈 꾸고 대출받은 줄 알았지.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집을 나간다 하니 그래도 돈이 좀 되나 싶어서. 가게는 좀 잘 되나 보지? 저를 한 번도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봐준 적 없던 엄마께서 눈을 빛내면서 물어보시는데 그때부터 이유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돼요. 아, 그래? 뭐 적자만 아니면 됐지. 열심히 해봐. 요즘은 1인 가게 내서 잘 되는 사람은 엄청 잘 되더라. 가게 차리는데 도움은커녕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던 부모님이 저러시니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대학도 안 갔고 고등학교 때도 막판에는 베이킹 배우고 일한다고 바빠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확연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친구는 딱 한 명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같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쭉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네 집도 저희 집안과 분위기가 좀 비슷한데 수학여행 때 어쩌다 단둘이 이야기 나누게 되었다가 서로의 사정을 깊숙이 알게 된 계기가 되어서 저에 대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는 감수성도 한참 예민할 나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터라 저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가 있다는 게 참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희는 누구보다 서로가 잘 되길 응원해주며 자랐지만 사실은 서로의 불행에 약간의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루어진 싸구려 위안을요. 어릴 때는 워낙 둘 다 미숙했고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지 않으면 그때의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야 그런 생각을 했다지만 크면서 제 할 일 찾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감정은 금방 휘발되고 친구와 저 둘 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자연스럽게 남게 됐죠. 이제는 둘 다 과거의 상처에 그만 발목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해야 할까요? 친구도 처음엔 제가 베이킹을 배워보겠다고 했을 때 저를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지켜봐줬지만 막상 제가 잘 되는 것 같으니 태도가 조금 변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우리 만난 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가게 차리고 더 바빠진 것 같아. 보고 싶다. 만나야지. 맞다. 내가 연락한다는 게 정신없어서 깜빡했네. 언제 시간 괜찮아? 안 그래도 나 평일에 연차 한번 쓸까 했거든?
너 평일에도 시간 돼? 보통 평일 장사랬나? 아, 우리 가게가 직장인 손님이 많아서 보통 평일 장사기는 한데 3시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만날래? 3시? 가게를 그렇게 빨리 닫아서 장사가 돼? 아, 전에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 안 나지? 원래는 8시까지 했는데 요즘은 장사가 잘 돼서 3시면 거의 하루치 준비한 빵은 다 팔리더라고. 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가게 잘 된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야? 나 그럼 니네 가게 놀러 갈래. 기다렸다가 너 퇴근하면 같이 놀러 가자. 그래, 그러자 그럼. 그렇게 친구가 놀러 온 날 가게는 2시쯤 모든 빵이 소진됐어요. 친구는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서는 비어있는 진열대를 빤히 보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맛집 아니야? 왜 말 안 했어? 말은 다 했는데 그땐 네가 반응이 없길래 관심이 별로 없나 보다 했지. 아니,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 이렇게 잘 되는 집은 흔치 않잖아. 생각해보니 너 베이킹 초반에 연습할 때 말고는 네가 만든 빵을 먹어본 적이 없네. 나 만들어줘. 나 먹어볼래. 제일 친하다는 친구라는 애가 이제 와서 일하는 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긴 했지만 남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 있다 싶어서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친구가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뭔가 묘하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한 번 사면 같이 사던 애가 언젠가부터 계산을 할 때가 되면 슬쩍 뒤에 빠져 있는다든지 정산을 해준다며 한 번에 계산해달라더니 금액을 계산해서 보내줘도 돈을 은근슬쩍 안 보내고 까먹은 척 한다든지 은은하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은근히 이런 것들이 쌓여 한 소리 따끔하게 해야겠다 싶을 때쯤이 오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불쌍한 척을 해왔어요. 너 잘 사는 거 보니 좋긴 한데 가끔 우울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처지였잖아. 그래서 서로 공감하면서 친해졌던 거고. 근데 네가 잘 되면서부터 좀 변한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공감도 못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말에 공감을 잘 안 해줬다니. 정말이야? 아니, 뭐 상황이 좋아졌으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해. 그래도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도움 필요하면 말해. 그 친구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할 때마다 처음엔 저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저조차도 스스로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제 환경이 변하면서 이렇게까지 주변에도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던 거죠.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서운하고 이해 안 되는 점도 많았어요. 그래도 이게 다 제가 잘 풀리면서 생기는 부작용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도 않더라고요. 최대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가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주 간다고 했던 엄청 인심 좋은 카페 사장님 기억나? 아니, 내가 가는 시간대에는 사장님이 일하셔서 늘 아들이 없었는데 저번에 그분 아들이 카페에 와서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 너도 카페 일도 해봤고 지금도 베이커리 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종이잖아. 내가 너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던데 아들 한번 만나볼래? 어우, 야, 됐어. 뭘 그렇게까지 만나. 야, 그럼 너 행동 반경이 맨날 가게 집인데 남자는 어디서 만나게? 뭐, 손님이랑 만날래?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진짜 괜찮아서 하는 말이라니까? 친구의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나중에는 저도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친구 말 맞다나
가게에만 틀어박혀 빵만 만들고 팔고 있으니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저희 손님들 뿐이었거든요. 거기다 저희 가게 손님의 80% 이상이 여성분들이라 제 또래의 젊은 남자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래서 결국에 만나보기로 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괜찮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비슷한 업계 종사자라고 하니 기본적인 호감은 가더라고요. 잘 된다면 서로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괜히 직업병 같은 건지 만나보기 전에 어머니랑 운영한다는 카페 후기까지 찾아봤는데 후기가 하나같이 사장님 둘 다 친절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손님에게 친절한 거야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가게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쯤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본 남자는 정말 친구 말대로 인상도 훈훈하고 호감형이었어요. 말투에도 친절함과 다정함이 베이스로 묻어 있었고 대화를 좀 나눠보니 제가 원하던 자상하고 가정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 같아서 저도 모르게 푹 빠지게 됐어요. 다행히도 쌍방호감이라 몇 번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도 한 끝에 저희는 금방 연인이 되었어요. 둘 다 자영업을 하는 거다 보니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면 일 얘기도 하고 피곤한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쉬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서진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정말 잘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둘이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촉이 좋다니까. 너 맨날 좋은 남자 얼른 만나서 시집 가버리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 내가 그 꿈 이루게 해주려고 애썼다. 아, 그랬었지. 나도 나이가 들긴 했나봐. 까먹고 있었네. 일하느라 바빠서 그동안 연애 생각도 없었다 보니까 네 덕분에 다시 생각이 나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쭉 잘 만나서 결혼까지 가봐봐. 뭐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머, 얘 좀 봐. 남자친구가 들으면 서운하겠다. 정 고민되면 우리 사장님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하든지.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너 그런 시어머니 다시는 못 만난다? 그래 뭐 천천히 생각해볼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건 고마웠지만 가끔은 친구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잘 만났던 건 남자친구가 제 말이라면 껌뻑 신용도 하는 다정한 남자였기 때문이었고요. 친구 말대로 정말 제가 꿈꾸던 남자였고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꼭 이런 남자랑 하고 싶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쯤부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스스로의 힘으로 도전하고 이뤄내고 버텨왔다면 의지할 곳이 생기니 마음이 든든하고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던 중 1주년하고도 100일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그때가 28의 끝자락이라 문득 잊고 있던 꿈이 떠오르더라고요. 30살이 되기 전에 제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 꿈이요. 그때쯤 저는 제가 잘 되니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더더욱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혼을 승낙했죠. 나를 반년 뒤로 잡고 제가 29이 되는 해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게 결혼이라지만 막상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고 나니 정말 새 가족이 생긴 기분이더군요. 남자친구네 카페에도 자주 놀러가며 예비 시어머니께도 얼굴 도장을 찍으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자기야, 근데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빵이랑 쿠키를 맛있게 만들어? 나도 열심히 만든다고 만드는데 왜 이런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왜? 오빠네 가게 빵도 맛있던데? 저번에 가져와서 같이 먹어봤잖아.
괜찮던데? 그냥 괜찮은 거랑 줄 서서 먹는 가게랑은 차원이 다르지. 우리도 직접 만든 건데 손님들은 어디서 떼온 건 줄 알더라. 얼마 전에는 리뷰에 악플도 달렸어. 다 좋은데 빵 맛이 별로라고. 여기서 베이커리 사 먹지 말라고. 뭐라고? 그런 악플 달릴 정도는 절대 아니야. 그런 말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악플 하나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방향을 잃더라. 나도 먹어봤잖아. 안 괜찮았으면 이런 말 하겠어? 나 나름 줄 서서 먹는 가게 사장이잖아. 내 말 믿어봐. 그래도 나도 발전을 하고 싶어서 그래. 요즘 가게 매출도 자꾸 적자 겨우 메우고. 엄마도 걱정이 많으셔. 혹시 나한테도 비결 좀 알려주면 안 돼? 레시피 그대로 쓰지는 않을게. 우리 가게 좀 살려보려고. 그런데 그건 조금 곤란해. 이건 100% 내 아이디어로 만든 레시피도 아니고 나 가르쳐주신 스승님 계신데 그분이 쓰시는 레시피도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나처럼 빵 전문점도 아니고 커피에 곁들일 만한 베이커리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마. 커피가 맛없다는 것도 아닌데 뭘. 어차피 사람 입맛 다 못 맞춰. 하루는 남자친구가 곤란한 부탁을 하기에 거절을 했지만 끊임없이 부탁을 해오는 통에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마냥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레시피 공유는 가르쳐주신 스승님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저희 가게 빵을 콜라보 형식으로 남자친구네 카페에 일정 수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저로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와준 거였죠. 덕분에 그걸로 홍보도 좀 되고 남자친구네 카페 매출도 반짝 뛰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렇게까지는 도와주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제 가족이 될 사람들의 가게라고 생각하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같이 잘 되는 게 저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혹시 우리 가게 세 좀 내줄 수 있어?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카페 잘 되지 않아? 세 못 낼 정도로 힘들지 않잖아, 이제. 아무리 저희 가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오래된 가게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주기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가서는 안 갖고 계시던 상황이라 제 수중에 남의 가게 세를 아무런 부담 없이 내줄 만큼 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네 카페가 있는 건물은 번화가, 중심지 위치 좋은 곳에 있어서 보나마나 세가 장난 아니게 높을 게 뻔했어요. 아니, 우리 가게 얼마 전까지 적자만 겨우 면했던 거 알잖아. 자기가 도와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사장이 둘이라 수익도 나눠야 해서 아직 형편이 많이 안 좋아. 자기가 그래도 우리보다 형편은 나으니까 몇 달만 도와주면 금방 수익 회복해서 갚을게. 조금만 신세지자. 어? 내 형편 대충 알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차라리 반반이면 모를까. 나 혼자는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준 것 같은데? 에이,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지. 우리가 그렇게 레시피 좀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끝까지 안 알려줬으면서. 그러게, 우리가 좀 알려달라 할 때 알려줬으면 여기까진 안 왔을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곧 결혼도 할 건데 카페 잘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당신 너무 이럴 때 성그니까 야속하더라. 내가 왜 그런지 다 설명해 줬잖아. 나 혼자 개발한 게 아니라니까. 만 연구는 사실 가게마다 다 다르게 스스로의 특색이 있는 거지. 내 레시피도 스승님이 알려주신 거에서 약간 차별화를 둔 거야. 그런데 지금 오빠랑 어머니가 그렇게 연구할 시간이 있어? 난 없어 보이는데? 내 레시피 갖다 쓸 거면 내 가게는 특색이 없어지잖아. 사람들이 같은 맛이면 빵이랑 커피 다 앉아서 먹고 갈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겠어?
테이크아웃을 선호하겠어? 우리 가게들이 서로 위치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당연히 우리 쪽 매출이 저조해지겠지. 아무리 가족이어도 지킬 건 지켜줘야지. 내가 도움을 아예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 듣기엔 나도 억울해. 나도 우리 가게 좀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준 건데. 최근 몇 달 동안 남자친구네 가게에 공급해줄 물량을 만드느라 시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비해 제게 떨어지는 수익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듣는 게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자 여기서 멈춰야겠다 싶었는지 남자친구가 금방 저를 끌어안고 토닥여줬어요. 알겠어. 미안해. 당신도 혼자 가게 운영한다고 힘들 텐데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가게에 합치던지 할까? 그건 됐어. 그 와중에도 은근슬쩍 싫은 제안을 던지는 남자친구의 말에 거절은 확실히 했네요. 그런데 뭔가 그때부터 찜찜하다는 기분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스승님께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잘 지내지? 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아니야, 그거야 이해하지.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너 결혼한다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가게에서 네 빵을 판다길래 얼마 전에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었거든. 거기 여 사장님이 너네 시어머니 될 사람 맞지?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스승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스승님이 친구분과 약속을 잡은 그날 카페에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수다를 떨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승님이 그분들 옆 테이블이셨는데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그분들끼리 이야기한 내용을 어쩌다 보니 엿듣게 됐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서 저에게 연락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빵이 쟤네 며느리네 빵이라며? 맛있긴 엄청 맛있네. 왜 줄 서서 먹는지 알겠다. 그러게. 그 기집애는 그냥 카페 합쳐서 여기 와서 빵이나 만들지. 왜 자기 가게를 굳이 하겠다고서는. 아무튼 요즘 애들이 억세긴 억세. 자기도 사장 소리 듣고 싶은가 보지. 누가 시댁에서 종노릇이나 하고 싶겠어. 그래도 걔가 돈은 많다니까 아들내미 팔자는 핀 거지. 이번에 며느리 아니었음 새 돈 못 냈을 뻔했다더라. 이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든 며느리한테 비를 붙어서라도 살아남네. 아무튼 내 친구라지만 대단하긴 해. 그니까 며느리만 불쌍하지. 이 집안 돈줄로 쓰일 미래 같은 건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솔직히 내 딸 같았으면 이런 돈밖에 모르는 집구석에 시집 오는 거 뜯어 말렸어. 모르니까 못 뜯어 말리는 거지. 지금을 살살 구슬르고 있다잖아. 아들 시켜서 레시피 뺏어오려다 실패해서 지금 여기서 빵들만 파는 거래. 와, 진짜? 그래도 며느리가 아주 바보는 아니네. 나중 가면 모르지 어떻게 될지. 대충 이런 내용들을 엿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쉽사리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확실히 제 얘기가 맞는 거죠?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해서 친구랑 대화도 멈추고 들었어. 그런데 빵 얘기하며 거기 사장님이 일 끝나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사진도 찍어왔어. 이 사람 맞지? 스승님이 보낸 사진 속엔 친구분들과 즐겁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제 결혼 소식을 저희 부모님보다도 기뻐해 주신 게 스승님이었어요. 괜히 저런 말씀을 하실 분도 아니었고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실 분은 더욱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 뇌라는 게 자꾸 저도 모르게 좋은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스승님이 저를 위해 전해주신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는 게 뉘앙스가 아다르고 다른 거니까
뭔가 분명 다른 뜻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있다고 하니 친구분들이 시기를 해서 괜히 저런 말씀을 나눈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만큼 의심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진실이란 건 결국 밝혀지더라고요. 스승님께 그 말을 들은 후부터 괜히 시댁이 더 신경 쓰여서 더 자주 찾아뵈었거든요. 뭔가 꼬투리 생길 게 보이면 바로 파혼을 하기 위함이었죠. 부모님에게 늘 발목 잡히고 시달리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저야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런 식구를 더 늘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찾아뵀음에도 시댁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전혀 없었어요. 전처럼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게 뭔가를 더 바라거나 하는 기색도 전혀 없으셨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을 좀 늦췄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결혼식 날짜는 2주 전까지 바짝 다가왔어요. 그래도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심 마음에 계속 가시처럼 남아있어서 결혼 직전에 파혼하는 각오는 늘 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직전 마지막 가족 식사라며 시댁과 함께한 저녁 식사 때 그 가구가 빛을 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가서 식사를 하던 도중 어머님께서 어딘가에서 온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뜨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어머님께서 전화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됐죠. 이대로라면 결혼할 것 같아. 근데 애가 생각보다 눈치가 좀 빠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때까지 아무 말 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 꺼내보라 하려고. 돈 많은 애들이 더 무섭다더니 얘도 뜯어내려니까 장난이 아니다. 그치? 잘 되면 당연히 네 목도 챙겨줄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그때 등골이 싸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머님은 제가 엿듣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녹음기를 켰어요. 그니까 결혼하기 전에 돈 싹 뜯고 레시피 훔쳐서 파혼하려고 했는데 얘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너랑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이러다 아무것도 못 듣고 결혼부터 시켜야 될 판인가 봐 걱정이네. 아니 혼인신고는 걱정 마. 일부러 주변에 청첩장도 별로 안 뿌렸으니까. 우리 집 며느리는 당연히 너지. 네가 이런 태어를 낚아놨는데. 거기까지 듣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저 몰래 숨겨놓은 애인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약혼자가 있었던 건지 몰라도 도대체 누구랑 전화를 하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 어머님의 전화기를 뺏어들었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야, 너 다 듣고 있었니? 네, 어머님. 저도 빨리 어머님 식구가 되고 싶어요. 돈도 돈인데 레시피부터 받아서 저희 그걸로 열심히 카페 키워봐요. 걔가 안 그래 보이는데 은근 깍쟁이라 힘들긴 해요. 저도 잘 구슬려 볼게요. 전화 상대가 바뀐지도 모르고 열심히 아양을 떠는 건 다름 아닌 제 절친한 친구였어요. 시댁이나 남자친구가 딴 맘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스승님이 기뜸해준 이야기를 통해 짐작이야 하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이 친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애초부터 저에게 이 인간들을 소개시켜준 것도 이 친구고 모든 게 이런 계획하에 이루어졌던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야, 이서진, 너 미쳤어? 네가 그러고도 진짜 인간이야?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너네 어머님이랑 거지 같은 남친놈 내가 다 작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지연아, 그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저는 전화기를 어머님 가슴팍에 던져버렸어요. 사색이 돼서 저를 붙잡는 어머님 손길을 제대로 뿌리쳤죠. 저 지금 어머님 대화하신 거 이거 다 녹음했어요.
그동안 제 빵 받아다가 장사하는데 재미 좀 보셨죠? 남이 피땀 흘린 노력 뺏어서 자기 욕심 채우려던 채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바로 식사하던 곳으로 가 먹고 있던 밥상을 엎을까 하다가 그건 겨우 참고 제 가방을 갖고 나와버렸어요. 남자친구가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지만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차를 타고 집에 와버렸죠. 그리고는 바로 동네 카페에 글을 작성했어요. 동네에 저희 가게 빵을 받아 쓰는 카페는 거기밖에 없어서 댓글에서 얼마 안가 바로 상호명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같은 내용을 친구란 인간이 다니던 회사 게시판에도 올렸고 그 두 글은 금방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어요. 증거가 없지 않냐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올리는 건 자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대신해 글을 써주셨는데 그건 누가 봐도 바로 저의 스승님이셨어요. 스승님은 저희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친구분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디테일하게 적고 저를 옹호하는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증인이 나타난 걸 보고 증거도 없이 비난하냐며 저를 욕하던 여론은 금방 잠재워지고 그 분노가 다시 두 사람에게로 돌아갔죠. 결국 둘은 인터넷에 유명 빵집 레시피 뺏어다 장사하려던 사기꾼 바람 커플로 신상까지 까발려졌어요. 카페명, 어느 회사 어느 부서인지 얼굴과 이름까지 밝혀졌죠. 인터넷의 힘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제게 전화가 와서 제발 글을 내려달라, 좋게 마무리 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전 너무 괘씸해서 절대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다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지 자기 의견은 없었다. 엄마는 걔랑 결혼하라고 하는데 난 처음부터 너였다고 울면서 애원하는데 아예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남은 인생을 남편의 말에 휘둘려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과 평생을 엮여 살고 싶진 않았어요. 아니, 사실 이런 일을 겪고도 결혼을 한다면 그게 더 미친 거겠죠. 눈 뜨고 뒤통수 맞고 코까지 베일 뻔했는데 고작 애원 정도로 제가 다시 본인과 결혼할 거라 착각했다면 저를 단단히 바보로 한 거죠.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스승님을 통해 또다시 구원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틈만 나면 돈을 뜯어내려는 부모나 잘 나가니 하나밖에 없던 친구도 뒤통수 치는 이렇게 험난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세상에 스승님 한 분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위해 주신다는 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100명의 적이 있어도 단 한 명 제 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버틸만 하단 느낌이 든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몹쓸 배신을 당했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금방 정신 차리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스승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폭로글 덕분에 신상이 까발려진 탓에 시댁이 운영하던 카페는 망한 지 오래됐고 저와 스승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더 잘 되어 예전만큼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스승님은 평생 제가 살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께도 인생에 이런 귀인 한 명쯤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면 절대 그 인연 놓치지 말고 소중하게 잘 대해주세요. 인생에 찾아오는 몇 번의 큰 위기 속에서도 그런 귀인이 곁에 있어준다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